선관위에서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6.3 지선 투표 자소 수정이 무려 72건, 6,000명 늘었고요. 지난 총선 때도 투표율 조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박상규 위원님? 이거는 이제 드러나는 게 이 정도니까. 우리가 항상 그 빙산의 일각이란 말을 쓸 때 나오는 얘기가 사실 그 빙산의 일각이 아주 일부분이잖아요. 정말 28분의 1인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물속에 잠겨 있는 게 27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드러난 것만 72건에 6,000명?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이 검경 합수본의 그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메신저도 이메일 기록도 확보를 못하게 됐잖아요. 이 사실도 사실은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가 장동혁 대표가 지난 토요일에 경남 김해하고 그렇죠. 대구에서 집회하시면서 그때 장 대표가 한 얘기예요. 이게 기각이 됐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청중들이 시민들이 대단히 놀랐죠. 네. 아니 그 기본 중에 기본인 메신저하고 이메일도 확보를 못하나? 이게 왜 그러냐면 판사들 때문이에요. 선관위의 그 멤버들도 판사, 그쵸. 선관위의 위원장도 판사, 그리고 이게 문제가 생겨서 가지고 가도 그걸 따지는 사람도 판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야, 다 우리 편이야. 너희 이거 뭐 문제 일으켜봐야 다 우리 판사. 그러니까 여기 이 카르텔에는 이 판사 카르텔에는 좌도 없고 우도 없어요. 다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이게 기각이 된 건데 드러난 게 저 정도라고 지금 이 72건 6,000명 늘었다 이것은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실에서 지금 확보한 자료가 저거예요. 네. 라고 한다면 대체 얼마나 많은 거지? 총선도 그랬다고 하니까 이제 이거는 지난 6.3 지방선거가 아니라는 게 처음으로 또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총선만 그랬겠어? 그 지금 검경 학수본에다가 했다는 얘기가 그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됐지 왜 나보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해명인지 변명인지를 했다는 그 선관위 관계자에 대해서 영장 나오면 이거 발부되겠습니까? 메신저하고 이메일도 영장 발부를 안 해주는 판사들이 저는 이게 암담하다고 봐요. 그래서 빨리 특검을 해야 되는데 특검도 지금 이 정점식이 합의해온 이 특검 갖고는 안 된다. 지금 추후 협상을 우리 뭐 당직자 여기 우리 예찬 전 부위원장도 있고 또 박민영 대변인도 있지만 정말 제대로 특검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맡겨둬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장 대표가 얘기했던 주말 사이에 유행어가 됐죠. 국민특검으로 가야 된다. 빨리 해야 돼요, 이거. 네. 그러니까 그 열기를 반영하듯이 이번 주말간 장덕 대표께서 TK 지역 내려가서 이 연설하고 함께 이렇게 뛰었지 않습니까? 지지자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들과 함께 열기를 모았는데 정말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셨고요. 진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대구 의원들 거의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선관위에 대한 문제인식에는 뭐 정파성, 뭐 지금 뭐 당내 뭐 여러 현안들, 뭐 권력투쟁 뭐 이런 게 전혀 상관없을 정도로 너무도 지금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금 정황들이 드러났다.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면 뭐가 부정선거냐고 하는 거예요. 전산을 조작을 했습니다. 투표율을 조작을 했는데 이게 무슨 지역선관위 차원 하나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오만 지금 뭐 충청에서도 그랬다, 경기에서도 그랬다. 지금 전부 다 짜맞추기 하면서 숫자를 선관위 직원들이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 할 수 있는 걸 넘어서 실제로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드러나 버렸잖아요. 투표율을 조작할 수 있는데 아까 우리 평론가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면 투표율을 조작할 수 있으면 투표 결과는 조작을 못한다는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정말 가치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거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요 민중기 여당이 임명한 특검 지금 뭐 통일교 같은 것들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다 뭉개가지고 공소시효 끝나서 전재수 같은 자가 지금 정권 바뀌면 다 수사 다시 받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 지금 부산시장 하고 있는데 이런 막장 여당이 지금 추천하는 그런 특검 가지고 가당키나 합니까? 무조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합의안이 사실 이거는 합의를 전
안 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또 우리가 협상을 또 해야 돼요. 어차피 여당, 야당 함께 2명을 또 추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2차 협상이 남아있는 거고 2차 협상의 지금 주도권이 선관위의 이런 정말 막장극을 통해서 우리 여당 중심으로 옮겨오고 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제대로 활용하려면요. 이 올림픽공원을 중심으로 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우리 전국 단위의 열기를 더 끄집어내고 더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최전선에 장덕 대표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구 집회 얘기를 좀만 할게요. 네. 제가 대구 그 동성로 집회를 이렇게 유튜브 화면으로 보면서 예. 제가 1987년부터 88년 2년간 대구에 있었습니다. 카투사로. 네. 했기 때문에. 제가 고향은 전라북도지만 경상도에서 2년을 보낸 거예요. 대구에서. 그래서 대구의 추억이 일어났는데 10,000명 이상이 경찰의 주산이라고 하면 엄청 모인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런데 그 자리에 대구 경북 의원이 25명입니다. 네. 그런데 15명 안 왔어요. 저는 이 명단을 다 공개를 좀 해야 된다고 봐요. 네. 특히 다선 의원들 안 왔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은 왜 안 오지? 이 다선이 안 보여요. 네. 지금 3선, 4선들 이번에 그 위원장 된 사람들 다 안 왔어요. 아이고. 제가 볼 때는 가는 사람만 가는 집회. 물론 현역이 19명 대구 집회에 그래서 열기는 뜨거웠는데 장동혁 대표 사진 보세요. 그 정말 얼굴이 뻘겋게 그 오후 1시에 김해에 거쳐서 5시에 대구에 왔는데 얼굴이 다 탔더라고. 그럼 목에는 그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승만 목걸이 그리고 티셔츠 그 올공 티셔츠. 네. 제발 이 TK의 그 특혜받은 다선 중진들 안 온 사람들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명단 좀 싹 공개해가지고 다음 총선에 낙선자 명단을 좀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일일이 제 입 더러워질까봐 얘기 않는데 어디 있었습니까 도대체? 네. 대구에 토요일 오후에 그 자기 지역구에서 저렇게 뜨거운 민주 참정권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뭐 빙수 먹었나요? 골프를 쳤나요?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와 박준태 박준태 비서실장, 예.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전국을 누비면서 이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일단 특검의 1차 관문을 넘은 건데, 방금 전 속보로 서울경찰청장이 뭐라고 했느냐. 방금 전에 나온 속보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올림픽공원 열기 많이 죽었다. 아. 주말에 한 1,000명 나왔더라. 실제 상황입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 아이고. 이런 꼴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까? 저 무슨 생각했냐면, 너무 덥고 해서 이번 주말은 좀 쉬어야겠다 하다가도, 네. 저 서울청장 때문에 열받아서라도 올림픽공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래요, 박민영 대변인? 진짜 이렇게 참 무도할 수가 있나. 거기 막 그 서울청에서는 신동우 의원 보좌관한테 폭행하고 네. 뭐 폐가망신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잖아요, 경찰이 지금. 서울청이 그 전에도 서울청장이 여러 차례 실언해서 그 어떤 집회에 참여한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우리 시민들 자극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또 한 번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 당장 지난 재헌절 7월 17일 날 저도 갔었고요. 그날 정말 몇만 명이 모였어요. 몇만 명이. 그 정도로 지금 이게 2달 가까이 집회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2달 가까이 자발적으로 지금 뭐 좌파들처럼 우리가 뭐 민노총 뭐 노조들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뭐 어디 나오네요.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수만 명이 아직까지 모여 계세요. 근데 이번 주말에 지금 한 번에 그런 어떤 식으로 저는 카운팅 한 건지도 모르겠고 또 대구 집회 있었잖아요. 올림픽공원에 계셨던 분들도 또 대구 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집회의 열기 자체가 다 꺼졌다라고 하는 식으로 겸해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말 진짜 우리 장해찬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나오려다가도 나가겠다. 나 다음 주에 대구 갈라 그랬는데, 나 인천 갈라 그랬는데, 나 어디 경기도 갈라 그랬는데 올림픽공원 다시 가야겠다. 그런 생각 다들 하실 것 같고요. 이 오만한 이 공권력들, 야당 그 국회의원 보좌진들마저 막 폭행하면서 전부 다 무시하고 자기들 인사권자 지금 통솔하는 그런 행안부나 이재명 말만 듣는 이런 경찰들의 오만한 독선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경종을 울려주셔야 한다는 생각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 기자로 36년을 일하면서 경찰 기자를 10년을 해서 네. 경찰을 좀 제가 많이 아는데 서울시경의 캡틴도 제가 해봤고 그런데 경찰이 이번에 검경 합수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나온 거예요. 지금 검찰 수사권 안전박탈
더불어민주당이 완전 그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을 정하는 이 와중에 검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나온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냥 경찰 수사본부였으면 저거 안 나옵니다. 장영기 사건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하면서 경찰이 7대 민생범죄는 뭐 전권 송치를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게 전권 송치 결정을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7대 범죄인지 아닌지 휘스를 불 자격을 경찰에 주는 거야. 그럼 다 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영기 사건은 뭐 무슨 검사가 그거 밝혀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경찰이 수준이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거기 나가 있는 이제 경비대장이나 기동대장한테 맨날 보고를 받겠지. 이번에는 뭐 1000명입니다. 1000명 안 됐습니다. 그게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도 기자간담회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열기가 식었다? 아이고. 열기를 식히겠다는 말로 들려요. 저 말은, 정말로, 불을 지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 경찰에다가 수사권을 맡기는 것이 저렇게 위험합니다. 네. 경찰 손에다가 쥐어주는 것이 저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앞뒤 안 보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고 하고 있으니 예,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더욱더 여론을 모아서 이 민주당과 이재명의 폭주를 막아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되고요. 오늘 오후에 첫 번째 선거 소총이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직접 변론을 한다고 하는데 중앙선관위는 뭔가 캥기는지 이 생중계를 불허했어요. 그렇죠. 이게 국민들이 보고 누구 말이 설득력 있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장 대표가 나와서 설명은 하겠지만 생중계를 불허한 것부터 중앙선관위가 캥기는 게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박민영 대변인? 아니 지금 뭐 온갖 그 야권 인사 관련된 이런 수사들은 전부 다 생중계하면서 국민들이 알 권리라고 하면서 선거소청이야말로 정말 국민들의 알 권리 아닙니까? 아니 다른 그런 재판들이야 정말 그런 개인적인 사건들 혐의들 대해서 재판한다고 하지만 선거소청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국에 있는 우리 시민들 참정권 박탈당한 서울 시민들뿐 아니라 전국 시민들을 지금 대신해서 선거 소청하는 거 아닙니까? 대신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국민 변호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 대변인 국민 변호를 하겠다고 지금 나선 제1야당 대표의 선거 소청에 대해서 생중계를 못한다. 뭐가 캥겨서 못합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그 위처랑 같은 사람들 남아가지고 아직까지 그 이재명 깐부 역할 하면서 이 선관위 내부적으로 자기네들이 무슨 진상조사위 다 보고받고 자기네들끼리 짬짬이로 다 선거 소청 기각시켜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제대로 진상규명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또 한 번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정말 야당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러니까 야당 주도 특검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다. 또 한 번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인으로서, 방송 출신으로서 이 생중계 행태가 정말 너무 편파적이에요. 법원이 허용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늘 아까 말씀드린 397억 원이 달린 이 엄청난 재판을 생중계를 한다는 건데 사실 그 재판을 생중계하려면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니 많이 하는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야당 대표가 직접 나서는 선거 소청을 생중계를 하는 채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지금 모든 언론이 장악이 돼 있으니까 이거는 대체 뭐하러 비싼 돈을 KBS에 우리가 세금처럼 준조세로 시청료를 내고 저는요 빨리 KBS 시청료도 전기요금하고 합산돼 있는 거 빨리 뜯어내야 된다고요. 분리징수 해야죠. 이거 지금 분리징수 안 하니까 지금 뭐 전기 끊는 대신에 KBS 억지로 보는 KBS 안 보는 분들이 왜 KBS 시청료를 내야 됩니까? 저는 KBS 친구들도 많은데 그 얘기 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 과거에 어떤 그 KBS 사장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저는 그 사람을 TV조선 그 부회장도 지낸 그 사람인데, 흉상 만들어줘라. 제가 비아냥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니들, 이 월급 많이 받는 거야. 제발, 그,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 MBC도 말로는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그 퍼블릭은 누구를 위한 퍼블릭입니까? 그래서, 제발, 한 채널이라도 유튜브 말고, 제대로 된, 레거시 방송 중에서, 장 대표, 이 선거소청 변론도 중계 좀 해야죠. 이러니 아무도 레거시 방송 안 본다는 말을 하게 돼 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고 박사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러 보수 유튜브 중에서 가장 고 박사님께서 열심히 올림픽공원에 나가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장의 그런가요? 분위기 네. 좀 어떻습니까? 한 번씩 가보시면. 아니, 저보다 더 열심인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이제 구독자 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알려지지 않은 유튜버들이 네. 사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내 현장을 지키고. 올림픽 공원 현장을 네. 지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제가 어제 오후 3시 반쯤에 올림픽 공원에 가서 한 7시쯤 이제 나왔는데요. 그 올림픽 공원이요. 그 그늘진 곳과 그늘 앉은 곳이 너무 차이가 많아요. 야, 하늘과 땅 차이야. 너무 덥다는 거죠, 그늘 앉은 네, 그러니까 곳은. 그늘진 곳은 이제 올림픽 공원에 나무들도 있고 약간 언덕베이 같은 데가 있는 데는 이제 그늘이 좀 져요. 거기는 그나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제 우리가 올림픽 공원 하면 떠올리는 그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있잖아요. 당일 개표 수개표. 이 구호를 외치는 공간은 그 그늘진데 나무 아래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1이나 1-3 문 쪽에 있는 그 약간 넓은 광장 같은 곳이에요. 또 이제 계단으로 돼 있는 거기는 뭐 나무 한 그루 없으니까 그야말로 그냥 뭐 그 강한 햇빛을 그대로 받으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양산이나 이런 걸로 햇빛을 가리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은 태극기를 휘두르면서 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런 걸 할 그 상황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그 뜨거운 해를 그대로 맞으면서 몇 시간씩 그늘 한 점 없는 곳에서 외치시는 거예요. 저도 3시 반쯤이니까 아직 해가 한참 뜨거울 때 아닙니까? 그 그늘 그 햇빛 아래로 바로 나가는 게 엄두가 잘 안 나더라고요. 제가 올림픽 공원에 가면 일단 한 바퀴는 이렇게 쭉 둘러서 혹시 무슨 일은 없나 그러고서 또 여러 텐트들이 있으니까 텐트마다 가서 인사도 드리고 그러는데요. 그거 하는데 보통 한 2-30분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 2-30분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오니까 이미 뭐 온몸이 땀으로 젖어가지고 그래서 어제는 컵라면 나눔을 했는데 그거를 바로 못 하겠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그늘이 진 6시까지 기다렸다가 하고 왔습니다. 지금 올림픽 공원은 이미 2달 가까이 됐기 때문에 뭐 사실은 철인이라 하더라도 지치기 마련이에요. 버티기가 힘들죠. 네. 네, 그런데 그냥 보통 시민들이잖아요. 뭐 이번에는 한번 내가 몇 달간 싸워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 투표, 내 참정권 도둑 맞은 것 같다고 그냥 황급하게 뛰어나오신 분들이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나고 지금 2달째 하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다가 또 끊임없이 저 올림픽 공원의 그 시민들을 극으로 매도하는 이 족벌 언론들과 종북 주사파들이 있고 거기에 편승하는 국민의힘 안에 이 기회주의, 이 패배주의, 이 배신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족벌 언론들과 좌파와 기회주의 패배주의자들로부터 말하자면 2달 가까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것들을 이겨내고 지금 올림픽 공원을 지키고 있어요. 저도 어제 한 친구를 만났는데 네, 퇴근하고 밤마다 올림픽 공원을 간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마스크 쓰고 태극기도 흔들고 그런데요. 네. 그런데 주변에서 걱정하고 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온 언론이 음. 그 가스라이팅을 하고 박사님 말씀처럼 네. 거기 나가면 안 되는 것처럼 매도를 하니까 그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그분들이 또 주변으로부터 받아야 될 심적 압박이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청년들도 네. 덜어 있고요. 네, 네. 너무너무 힘들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네.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 7시, 6시 그때 이제 컵라면 나눔을 하고 왔는데 네. 그때 몇 분이 와서 인사하고 가셨어요.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네. 이분들은 제가 컵라면 하나 드시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됐고요 하면서 저 낮에 지켰는데 이제 저녁 6시쯤 돼서부터는 청년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저는 이제 임무 교대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올림픽 공원이 2달째 지금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이제 9분 응선까지 왔다. 9분 응선까지. 예, 버티면 이기고 버텨야 이긴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그리고 제가 올림픽 공원에 갈 때마다 호소하고 있는데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한테 무슨 희망 고문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전국을 보셨을 때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죠. 아니 올림픽 공원이 없었으면 저 국정조사가 진행됐겠으며 됐죠. 네. 특검이 비록 좀 야합적 형태긴 하지만 어쨌든 합의가 됐잖아요. 특검의 특자도 안 나왔겠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리고 야당 추천 국민 특검만이 답이다라고 하는 그 여론이 형성이 됐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올림픽 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고요. 조금만 더 버텨주십사 부탁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는 이게 올림픽 공원이 외롭게 있는 게 아니라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을 매개로 해서 어쨌든 제도 정치권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 어제 우리 국회에서 올공의 청년들이 국회에 와서 당당하게 발언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자리를 마련한 의원은 최수진 의원이지만 장동혁 대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을 매개로 해서 올림픽 공원의 국민과 국회라는 정치권이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 방송하는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올림픽 공원에 모여 있고 또 올림픽 공원에 못 나오시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뭐 대구에서, 부산에서, 인천에서, 광주에서 모인 분들에게 참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현철 대변인 지금 이 올림픽 공원을 가지고 지난주에 서울경찰청장이 막말을 했더라고요. 거기 이제 주말에 한 1000명밖에 안 모인다. 거의 열기가 다 꺾였다. 저는 살다 경찰청장이 이따위 발언하는 걸 처음 보는데 그 숭고한 시민들의 모임에 주 대변인은 지금까지 남아서 이 더위를 버티고 있는 올림픽공원 분들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올림픽공원 분들에게 너무 고마운 게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나갔습니다마는 그 마지막 저 경찰들이 들이닥칠 때, 닥친다고 할 때 아마 30일 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박준태 실장이 먼저 가 있었고, 제가 아침에 택시를 잡아 타고 빨리 가서 경찰들 오는 걸 좀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때 계시던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말씀이 저는 눈빛과 말씀이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벌써 이제 30일 전인데, 30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있다. 거기서 밤을 새고 계신다. 라면을 끓여 먹으면 라면 국물 좀 버렸다고 라면도 못 먹고 굶고 있다. 알바를 하면서 나오는데 자기 먹고 살 돈이 없는데 자기 이제 생업에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간절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제가 그날 너무 진짜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속으로. 이게 정말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정치권과 여당은 물론이고 우리 야당도 뭐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그 속으로 느꼈던 그 분노와 그 미안함은 정말 제 가슴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벌써 30일이 지났어요, 거의. 네. 그런데 이제 그 현장을 지키면서 아직도 수많은 애국 시민들이 싸워주고 계시는데 그걸 비하하면서 극으로 몰아가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무도한 이재명 정권은 이게 단순히 특검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들이 무너지고 있는 걸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의 허상 그리고 그 권력의 허상들이 다 이게 나는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자기들이 겉으로 그냥 있는 척하면서 만들어 이 허상들 그리고 숨기려고 하는 이 거짓들이 만천하 이제 드러나는 과정을 사실 올공의 힘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야 합의로 됐지만 우리가 원하는 특검 수준으로 올라간 데는 이제 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왔고요. 그거를 계속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고 그리고
올공의 시민들은 그 힘으로 이재명 정권을 사실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게 특검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올공의 힘이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청장이 하는 저런 막말들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쟤네들은 잠깐 그냥 주저리 언저리 떠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경찰청장이 의 사무실에 우리 의원들이 쳐들어갔을 때 그때 왜 경찰청장이 막말을 처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그때 그 막말 때문에 우리가 한번 쳐들어갔는데 그때 경찰청에 일하던 그 경찰이 우리 보좌관 목덜미를 잡은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무도한 권력을 뒤엎고 이제 잠깐 떠드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지금 대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무너지고 있고 대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티면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다 왔다. 고 박사님이 정말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다. 이제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저는 이번 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 야당 의원들이 좀 더 밀어붙여 주셔야 돼요. 원내에서 더 밀어붙여 주고 더 싸워 주셔야지 이게 뭐 유야무야 조금 지나면 뭐 대충 얼버무린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올공의 힘으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경찰청장의 그런 막말들은 우리가 언젠가는 책임을 물을 날이 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선관위 특검도 특검 추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만 그래도 저들이 특검에 합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올공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특검법에 합의 통과되자마자 올림픽공원을 찾아서 설명을 하고 이 모든 건 여러분의 덕이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더 열심히 모이고 싸워야 우리가 원하는 특검을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소통한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박상규 위원님은 이 전반적인 최근의 정치 흐름에서의 올공의 역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이 우파의 성지로 확실히 이제 올공이 자리 잡았다. 좌파들은 툭하면 이 망월동을 얘기하고 5.18을 얘기하는데 이제 우파에게는 확실히 올림픽 공원, 뭐 줄여서 올공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좌표 성지가 생긴 거예요. 아까 우리 장혜찬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올공이 없었더라면이라는 가정법에서는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올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57일을 넘기고 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고 그 사이에 금식 투쟁도 있었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많은 시민들의 그 노력, 올다르크도 있었고 많은 서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당의 이 노력만으로 불가능했던 그 선관위 특검이 결국 올공의 시민들의 함성으로 또 그 지속적인 투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말 올공이 없었더라면 이런 말이 나오게 될 만하고요. 장동혁 대표의 말대로 이것은 자유우파 시민들의 승리다. 이렇게 보고 물론 이제 첫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첫 번째 산을 넘었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산들이 첩첩산중입니다. 하지만 그 산을 향해 가지도 못할 뻔했던 것을 일단 방향은 그쪽으로 잡았어요. 그런 의미가 있고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수사 대상 그리고 수사 범위라고 보고 선관위 이 컴퓨터 서버를 지금 넣느냐 안 넣느냐를 가지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지만 반드시 이 컴퓨터 서버를 수사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말씀한 대로 이재명의 선택은 배제를 못했지만 또 더불어민주당의 추천권도 배제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추후 협상에서 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올공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그 부분도 좀 제대로 된 특검 이재명이 선택을 하더라도 너무 우리가 볼 때 좌파적인 그런 그 특검이 임명이 안 되도록 이제부터 더 싸워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혜원 대변인님은 장동혁 대표와 함께 다니면서 장동혁 대표가 올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등을 누구보다 옆에서 잘 들었을 텐데 이 올공이 만들어낸 특검법 통과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거의 2달을 대표님 거의 매일 가셨잖아요. 거의 매일이 아니라 뭐 1달 넘게는 그냥 매일 가셨습니다. 네. 뭐 안타까운 이제 가족의 비보가 있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전부 가셨는데 사실 옆에서 지켜보면서 뭐 우리 참모들은 식은땀 나는 순간들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국민의 참정권이 정면으로 훼손을 당한 이러한 중차대한 국가적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언론에서는 새로운 헤드라인을 찾고 싶었고 그 새로운 헤드라인으로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 이 개인에 대한 어떤 비판을 뭐 사설로도 띄우고 헤드라인으로도 띄우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올공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행보를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밖으로 돈다. 그 다음에는 왕따다. 그리고 어떤 중진 의원들의 말을 빌려가지고 같이 가자고 안 하고 혼자만 간다. 이런 식으로 온갖 가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좀 마타도어를 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 그 뭐랄까요. 믿는 바에 대한 어떤 그 추진력 그리고 장난 의지는 아니죠. 정말 최고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직접 국민들을 매일 만났기 때문에 그런 추진력이 계속해서 저는 57일간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국회 주변에만 맴돌고 지역구만 가다 보면 정말로 국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직접 보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님이 매일 이제 직접 시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국민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제는요 올림픽 공원에 제가 중간에 카운트하다가 멈췄는데 제가 카운트한 걸로는 원내 의원님들만 11분이 넘게 왔었거든요. 많이 갔네요.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네까지 하면은 거의 우리 이 당에 있는 핵심 인사들이 한 30분 정도가 되는 아주 많은 분들이 올공에 오셔가지고 확성기를 들고, 그 확성기에 보면은 동혁이 거라고 써 있습니다. 아, 동혁이 거. 아,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돌려서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어제 있었던 그 특검법 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결기를 모으는 그런 자리들이 있었어요. 저 요거를 질문하고 싶어요. 10분 넘게 왔다 했는데 네. 기사 보니까 현역 의원만 15명 왔다 하더라고요. 네, 중간에 저 카운트하다가 놓쳤는데. 근데 올림픽 공원에 이렇게 많은 현역 의원들이 한 번에 모인 건 처음이잖아요. 처음입니다. 이게 뭔가 특검법 통과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가 굳건해지면서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가 좀 변하는 겁니까? 확실히 변한다고 봐야 돼요. 이게 정말 좀 말씀드리기 이제 내부 사람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처음엔 이거 특검 통과 되겠나? 딱 이거였어요. 이게 설마 민주당이 받겠나? 네, 통과되겠나? 그럼요. 설마 아. 되겠나? 근데 제가 대표님께 직접 들었던 게 이거 무조건 받습니다. 음. 이게 우리 당의 이슈가 아니라 국민 이슈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저한테 초창기에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대표님이 받는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냥 뭐 믿습니다 하는 건데 진짜 받을 줄 몰랐다 저도. 그래서 어제 솔직히 저는 좀 소름 돋고 괜히 그냥 그간의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흐르면서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특검법 합의안에 보면요, 2페이지짜리로 이렇게 파란 그 폴더 같은 데다 딱 끼워져 있는 그 합의안 사진으로 아마 지금 많이 SNS에 돌고 있어요. 뭐 1항부터 10몇 항까지 쫙 적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선거 관리 시스템이랑 보안이랑 운영 부실 의혹 같은 것들도 다 볼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절차 위반 의혹이랑 선거 통계 조작 의혹까지도 싹 다 수사 대상에 들어가요.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 외에 이게 가장 특검법에서는 무서운 조항이라고 하는데 기타 인지된 사항 전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서 인지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서버에서 규칙성을 가진 통계 오류가 나오느냐? 그러면 당연히 인지수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많은 애국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셨던 그 서버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최장 170일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조가 또 한편 30일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포인트를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국조도 새로운 정보가 나올 것이고, 왜냐면 서로 성과 싸움이니까요. 국회의원들 사이에. 그 다음에 지금 합수본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특검 통과된 이후로 갑자기 통계 조작까지 쫙 물밀듯이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거 느껴지시죠? 이게 합수본하고 앞으로 나오게 될 이 특검하고는요, 수사 대결,
자존심을 건 대결이 벌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수사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국민들이 당연히 합수본이 왜 이거 못 봤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수사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들을 앞다투어서 경쟁하듯이 수사 결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 지금 큰 이런 빅피처가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려지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무적으로 보는 게요. 박상규 위원님, 그동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지겹도록 기득권, 금배지, 그 조선일보 사설 따라가기 이런 모습만 보여주면서 장동혁 대표의 장외투쟁이나 시민들과 호흡하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특검법 통과를 계기로 15명이 올공에 오고 8월 15일에는 더 대대적으로 모이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이 그 관성에 젖은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을 장동혁 대표가 주축이 되어서 좀 바꾸는 하나의 계기라면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전체를 신뢰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장동혁과 함께하는 의원들은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다. 다음번 공천 때 못 싸우는 인간들 배치 다 떼버리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로 바꾸면 국민의힘이 완전히 색다른 정당이 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할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김효원 대변인이 이제 앞으로 경쟁적인 선관위 특검이 가능해졌다라는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는 세력이에요. 일단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여러 가지 그 공격을 받고 했던 것은 친장계라고 불릴 만한 현역 의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부족해서죠. 네. 그런데 이번에 그 15명 제가 보기에는 이 친장계가 정치권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그 친명 뭐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하자면 친청 그래서 명청대전이란 말이 생겼고 또 요즘은 친석 뭐 저는 친세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김민석의 그 계열도 생겼단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렇다면 국민의힘에는 지금까지 그냥 언론도 그렇고 맨날 하는 얘기는 뭐 친한이다. 뭐 요즘은 친오다 그랬거든요. 뭐 제가 보기엔 친오는 이제 지리멸렬의 단계로 들어갔다고 보고 대안과 미래도 이제 뭐 권영진 멱살로 인해서 힘이 많이 빠졌죠. 완전히 뭐 저는 이제 사분오열들이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장동혁 대표를 따라서 정치를 해보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장을 이제 언론이 쓰기 시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친장계. 이게 자꾸 정치부에서 기자들이 이런 말을 자꾸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안 쓰려고 막 당권판이 뭐니 이런 말들을 예. 억지로 네. 썼었거든요. 그런데 이 친장계란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지도자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 연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정치 지도자란 대권을 누구나 꿈꾸게 되는 것이고 그럼요. 정권을 잡기 위한 대선 후보로서 자꾸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자기들의 이 개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선의 대표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마 올공 사태를 관통하면서 선관위 특검을 사실상 얻어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뒤에 서기 시작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1년 이제 한 반 뒤에 횟수로는 뭐 2년이지만 사실 2년도 안 남았잖아요. 차기 총선에 이게 친장계로 내가 한번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뭐 우리 김효은 대변인과 같은 그런 그 연부역강한 그런 젊은이들이 젊다는 표현은 제가 뭐 제 나이에 비해서 젊다는 건데 우리 장해찬 앵커 같은 분들이 앞으로 좀 이런 세력을 형성하면 국민의힘의 명실상부한 최대 계파가 이 친장계가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올공의 장동혁 대표와 함께 나간 의원들 이름 우리 또 댓글로 올라왔는데 읽어드리면요. 지도부와 국회의원 포함하면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조강한 최고위원, 또 김민전 의원, 주진우 의원, 박대출 의원, 조배숙 의원, 정의용 사무총장, 박준태 비서실장, 박성훈 의원, 최보윤 의원, 최수진 의원, 김장겸 의원, 이진숙 의원, 김태규 의원, 또 이성배 당대표 특보 이렇게 쟁쟁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진숙 의원의 이름이 나온 게 저는 굉장히 특이하고 그 상징성이 있죠.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새로 원내로 들어오셨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따라서 이진숙 의원이 이제 방향을 정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멜콩 TV에서
이진숙, 김태규가 장동혁 체제에서 미디어위원장, 법률위원장을 맡은 게 굉장히 든든한 좌우의 날개다. 왜냐하면 안 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가장 이 재보궐로 들어온 초선이긴 하지만 가장 핫한 의원 2명이 그래 나 당직할게. 이거는 장동혁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하나의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장동혁 대표도 외연을 확장해서 음. 이런 이진숙, 김태규 이런 분들과 더 친목을 도모하면서 같이 팀을 이룰 필요도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뜨거웠었는데 올림픽공원에도 이렇게 함께 나왔다는 거. 그리고 김민전 의원도 저는 주목해서 보는 게요. 최근에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정치 유튜브가 아닌 뷰티풀 너드라는 개그 유튜브에 나갔어요. 진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네, 2030 많이 봅니다. 그 프로는 이 진행자들이 출연자한테 막 욕을 해요. 아하. 네. 그래서 딱 들어오자마자 김민전 의원한테 그 20대 출연자가 니 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의 권위를 내려놓고 참으면서 네. 가서 부정선거나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음. 국회의원들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는 게 조회수가 폭발이에요. 네, 맞아요. 대박이 났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56만 회가 네.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20대들만 보는 채널이거든요. 이런 노력을 하는 새로운 뉴미디어 시대의 트렌드를 아는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와 함께하고 올공에 나간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올공 현장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대다수가 우리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좀 비난이나 비판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거의 프리패스처럼 올공에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현장이 생긴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겁나서 못 옵니다. 저번에 잠깐 발 살짝 담궜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고 그냥 갔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가장 빨리 읽어내고 그것을 감히 소통해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그리고 소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는 우리 우파에서 추구하는 국회의원 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전 의원님 그 뷰티풀 러드 영상 저 다 챙겨봤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처음에 이게 그 SNS 상에 큰일 났다 김민전 의원님 지켜야 돼 라는 식으로 많이 퍼졌을 때는 그 썸네일의 제목을 보고 2030 표 빨고 싶어서 들어온 국회의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비하하는 제목이어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다른 썸네일 제목들도 다 그런 식의 맞아요. 컨셉으로. 그 컨셉이 욕하는 컨셉이에요. 네, 맞아요. 그냥 모두 까기 컨셉인데 안에 들어가니까 김민전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그 아들들이 나이대가 그 출연자들보다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들 키우면서 그 소통하는 그 아들 엄마로서의 그 어떤 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 출연자 두 분하고 되게 잘 어울리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본인이 잔민전이 된 것에 대한 비하인드도 쿨하게 그냥 말씀을 하시고 진짜 저는 정말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 재미있어서 우리가 요즘 말로 왜 폼 올라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김민전 의원님 같은 그런 의원님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다. 김태규 의원님도 그래요. 실제로 만나면은. 네. 그리고 뭐 이진숙 의원님도 우리가 어떤 강한 여전사 이런 모습 많이 알고 계신 사석에서는 농담도 잘하시고 여성하시고 거의 팔색조십니다. 그러니까 네. 이 나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너 몇 살이야가 이제 꼰대들의 그 전형적인 질문인데 김민전 의원도 50대의 중후반이잖아요. 뭐 구체적인 나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나이로 젊냐 늙었느냐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재준 같은 경우는 보면 청년 최고위원이고 젊은데 그 38살 차이가 나는 조광한 최고위원과의 설전에서 보면 그 대단히 그 오히려 철부지 같다라는 철부지 같은 짓이다라는 말에 발끈해가지고 38살 차이면 물론 정치라는 게 뭐 아버지뻘 아들뻘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오히려 우재준의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꼰대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른바 젊꼰이라고 하는 그 젊은 꼰대보다는 나이가 들었고 뭐 나이가 60대 뭐 이렇게 돼도 마음이 열려 있으면 마음이 젊으면 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민전 의원의 저런 행보. 그러니까 저는 그 본인이 망가지는 어떤 모습이랄까요? 그 코미디 프로의 출연도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영국도 그렇지만 정말 심하게 당하는 그런 이 콘서트 개그 프로에 많아요. 많이 나가서 많아요. 네. 엄청난 인기를 모으는 의원들이 있다는 점에서 탈권위의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대선 때 토크쇼 나가서
트럼프 대통령도 가발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진행자한테 내 머리 만져보라. 그 진행자가 그 머리를 당겨봤어요. 그 정도예요. 맞아. 미국의 유력 대선 후보 시절에 지금 그 파워풀 스트롱맨 트럼프 대통령도 예능 나가서 망가지는 거예요. 나 이거 당겨봐. 머리를 막 흔들었어요. 어떤 의원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유, 그러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건데, 그렇게 못 하시는 분이 있죠. 네. 어디 SNL이나 이런 데 나갈 때 그 질문 못하게 딱 한다는 그런 의원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젊다고 한동훈 쫓아다니는 젊은 꼰대 의원들보다, 김민전 의원이 이번에 가장 뉴미디어 친화적이고 젊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와 함께하고 올림픽공원에 나간다는 거, 이게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고, 장 대표가 얼마 전에 이 말을 했어요. 공천 받을 때만 눈에 띄고, 공천 받으면 아무 데도 안 보이고 조용한 사람들, 다음번에 배치 다 떼야 된다. 4년 내내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 그 말이 전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림픽 맞아요. 공원에 그 우리 김효은 대변인이 거의 매일이다시피 역시 57일 중에 적어도 50일 가까이 나간 그 당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올림픽 공원에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은 그 배지들은요, 사실 그런 걸 우리 SNS나 이런 유튜브 공간 같은 데서 공개를 좀 해야 돼요. 그 성적표를 이렇게 현황판 비슷하게, 그 외에 우리 실적표 있잖아요. 보험회사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안 나온 사람들의 명단은 한번 공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선관위 특검이 출범할 때쯤에서 전혀 뭐 5회 미만이라든가 단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에 그래도 절반 이상입니다. 6, 70명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좀 국민들에게 한번 좀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특검법, 선관위 특검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명단 중에 이 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영진, 김소희, 김재섭, 김태호, 박정훈, 배현진, 진종우, 정성국, 조경태, 한지아. 이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한결같네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쏙쏙 이렇게 특검법 표결에 참여 안 하고 표결 안 한 사람들 명단에 이 이름이 딱 띈다고 누가 정리를 해준 거예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네, 바로 이분들이 바로 그 멱살과 미래, 네. 멱살과 미래 회원분들이시면서 이기도 하고 뭐 친한계이기도 하고. 친한계이기도 네. 하면서 장 대표에게 주기적으로 사퇴하라라고 토론회 한번 열었다가 성명서 한번 발표했다가 아침에 종편이나 유튜브 나가서 대표가 이제 저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압박을 넣는 그 명단하고도 겹치고, 공교롭게도 이번에 선관위 특검법에 표결 불참을 한 것, 이것까지 싹 다 겹칩니다. 그리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에 3명 다 들어가 있네요.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역시. 참 그렇게 보자면 다 이유가 있다. 이들의 행동, 그러니까 정치인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모든 이 유권자들에 의해서 철저히 감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레거시, 요새는 레거시란 말 안 쓰고 재래식 언론이라고 이제 표현하자고 하던데, 저도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 재래식 언론에만 신경을 쓰면서 뉴미디어와 SNS 또 이 2030 세대의 눈길은 무서워하지 않는 이 의원들에게 본때를 한번 보이는 선거가 다음 총선이 돼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부터도 좀 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데, 저도 그런 쪽의 이야기를 좀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지금 장동혁 대표 시민이 이겼다 올림픽공원에 집결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선관위 특검법 보면 100% 우리 마음에 드는 특검법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특검 추천이 불가능하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저 좌파들이 추천한 인물들이 특검 후보에 오를 리는 없다는 거. 근데 맞아요. 이런 걱정이 들 수는 있어요. 민주당이 계속 이상한 사람 올려가지고 시간 끌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그걸 못하게 하려면 그럴 수 있죠. 더 많이 시민들이 올공에 모이고 더 많이 힘을 몰아줘야만 한다는 게 또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대표님께서도 날씨가 너무 더운데 올공에 나가시는 우리 이 시민들, 국민들이 건강이 좀 염려된다. 그러니 이 전쟁터를 빨리 국회로 가지고 와야 되고 특검에게 완전히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언론의 이런 선관위의 비리,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보안 문제 같은 것들이 뉴스화 될 때마다 엄청난 조회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다 성원을 보태주시는, 힘을 보태주시는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표님이 그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날에 제가 여쭤봤어요. 아, 진짜 특검 받을까요? 라고 했더니 대표님께서 이번 주말까지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상보다 하루 일찍 이제 통과가 됐고, 통과가 되자마자 저는 이제 모시는 입장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또 특히 당대표 비서실에 또 많은 당직자분들이 대표님 정말 애정하거든요. 다들 걱정하시는 게 그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잘 못 쉬시니까 하루만 좀 가서 그냥 주무시고 오시면 어떻겠냐. 통과되자마자 그 말씀을 좀 드렸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그때 올공 가서 설명해야 된다고 또 올공 가셨거든요. 그래서 장 대표님의 휴식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3+3입니다. 이 특검 추천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은 우리 쪽에서 3명, 민주당에서 3명, 이렇게 6명이서 특검 후보들을 쫙 이제 모으게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 쪽 3명이 1명이라도 반대하면은 이재명한테 2명을 최종으로 올리잖아요. 그럼 그 2명 중에 1명을 이재명이 고르는 건데, 우리 쪽에서 1명이라도 이거를 반대를 하면요, 못 올려요, 안건 자체를. 그러니까 둘 다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람일 때만 올릴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원래는 민주당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는 우리 1명, 너 1명 그렇게 올리자 이거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이 누구 거 뽑겠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안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질질 끌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질 끌리는 동안 열기가 식지 않아야지 이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여론조사나 이런 모든 수치나 또 이런 조회수 같은 것들이 올공에 모여있는 시민들의 또 숫자나 또 여러 가지 면면들이 올공 유치원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생기면서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목소리라는 게 민주당에서도 반박 불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민주당도 3명 껴주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 쪽에서 1명만 반대해도 그 2명 중에 어느 누구도 이재명한테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희가 철통 보완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질질 끌리면 어떡할 거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합수본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국조도 30일을 연장을 해놨잖아요. 저는 민주당의 적은 민주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얘들이 우리한테 3차 특검 통과시키고 나서 3대 특검 통과시키고 나서 그때도 수사기간이 이만큼 길었잖아요. 막대한 예산 쓰고 그렇죠. 그 다음에 2차 특검 또 몰아붙였죠. 그 다음에 지방선거 때쯤 해가지고 2차 특검 연장을 또 통과시켰죠. 그런 방식이라면 우리도 선관위 특검 똑같이 연장에 재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구 끝까지 우리가 이것을 파헤쳐야 된다. 그런 의지는 지금 지도부 안에서는 거의 뭐 정론처럼 지금 박혀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에게 이 정치 지형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측면도 있어요. 이제 야권 쪽의 상황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제 김 대변인의 설명이 다 맞는 것이고, 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이 정성호의 탈출이 일어나면서 지금 여권 내의 자중질환이 아주 지금 심각해지고 있죠. 심각해지고 있고요. 여기에 8.17 그 전당대회에 앞선 충청 첫 번째 경선 결과 내일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가 1차전에 과반수를 얻으면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기지 싶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이재명이 지금은 2번째 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에 도착을 해 있고, 그래서 이 칠레 거쳐서 이제 아르헨티나까지 3번째 방문국이잖아요. 이제 독일만 거치면 오는데, 그 방문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그 외유성 이 순방을 했느냐. 이건 뭐 여기서 굳이 또 비판할 이유는 없고, 뭐냐면 돌아오자마자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나온 내용만으로 굉장히 국민들을 화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증시가 잠깐 오르기는 했지만 지금 이 레버리지 ETF에 대한 분노, 지금 우리 이 스튜디오가 있는 멸콩 스튜디오가 있는 곳에서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지금 이 근조 화환들이 지금 늘어서 있잖아요. 네. 거기에 제가 보니까 뭐 개미 도살 이런 이 리본도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미들이 그야말로 도살됐다. 그럼 도살자가 누구냐? 이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고, 그 중에서도 김용범,
또 뭐 2억 원, 이찬진, 이른바 안철수 의원이 이름을 재밌게 붙였더라고요. 노답 삼형제다. 이 노답 삼형제 지금 경질하라는데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 올공 사태만의 힘으로 선관위 특검을 국민의힘 야권의 이 자유우파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가져가기는 좀 힘든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분란과 이 이재명 정권의 여러 가지 그 위기가 네. 저는 위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우파만 똘똘 뭉치면 충분히 이 선관위 특검의 디테일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환경이 지금 조성돼 있다. 이 점도 제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할인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